다이어. 경기 중 수비 지시 내리며 호통 직후 손흥민 행동에 깜짝 놀란 이유. 포스테코글루 감독조차 크게 감탄.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15일 한국 시간 손흥민과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각각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9월 이달의 선수와 이달의 감독상을 받자 토트넘이 더블을 달성했다. 고구단을 치켜세웠다. EPL 사무국은 지난 13일 손흥민이 9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가 EPL 이달의 선수의 이름을 올린 건 4번째다. 앞서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손흥민은 전설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이상 4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한 차례 해트트릭을 포함 무려 6골, 4경기 출전을 뽑아냈다. 그간 토트넘은 3승 1무, 무패를 기록했다. 쟁쟁한 후보를 제쳤다.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훌리안 알바레스, 맨시티, 제로드 보웬, 웨스트햄, 키어런 트리피어, 뉴캐슬, 올리 와킨스, 에스턴 빌라, 페드로 네투, 울버햄프턴 등을 뒤로하고 손흥민은 9월 이달의 선수로 영광을 안았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지난달엔 토트넘 영입생 제임스 매디슨이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엔 손흥민이 선정됐다. 주장으로서 클럽의 지배력을 이어갔다며 손흥민은 아스날을 상대로 골을 넣으며 해리 케인이 떠난 토트넘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같은 선수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격경사를 맞았다. 손흥민의 이달의 선수 선정에 이어 사령탑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9월 이달의 감독에 뽑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8월에 이어 2회 연속이다. EPL에서 이달의 선수로 가장 많이 선정된 선수는 세르기오 아게로, 은퇴와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는 이상 7회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는 17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10월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클린스만호는 지난 13일 튀니지를 상대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끈한 대승을 거뒀다. 4에서 0 승리로 안방에서 첫 승전골을 울리면서 2연승까지 챙겼다. 클린스만호는 이제 베트남을 상대한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떨어지기에 대결의 의문 분위기도 있지만 아시안컵을 앞두고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보통 평가전은 초청 비용이 발생한다. 상대에 따라 체류비, 항공비를 지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베트남과의 대결은 예외다. 베트남이 대한민국과의 대결을 위해 항공, 숙소 등 체류비용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캡틴 손흥민의 상태가 관심이다. 최근 100%가 아닌 몸 상태로 토트넘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즌 유독 교체가 많았고 풀타임 소화가 적었다. 토트넘 호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토트넘만큼이나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소중한 선수다. 클린스만 감독이 잘 보살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호주 대표팀 사령탑을 역임했기에 고충을 잘 안다. 클럽으로 복귀할 선수들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클린스만 감독을 믿는다며 당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손흥민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한 수 아래인 튀니지와 베트남과의 대결에 차출했어야 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손흥민은 클린스만호 합류 이후 훈련장에 등장하지 않고 따로 관리받으면서 회복에 주력했지만 튀니지와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동료들과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전은 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튀니지와의 경기 후 경기는 항상 뛰고 싶다. 매 순간 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다. 출전 욕심은 정말 많다. 대한민국에서 치르는 경기는 꼭 뛰고 싶다. 이를 위해 준비도 잘하겠다. 기회가 되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베트남 매체 봉다 플러스는 대한민국 베트남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손흥민이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것을 우려해 튀니지와의 대결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조명했다.
이어 손흥민이 베트남과의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며 슈퍼스타와의 대결 가능성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의 미드필더 쾌응호 카이 역시 손흥민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고 덧붙였다. 2. 한국 축구 팬들에게 야유 받는 클린스만이 토트넘 팬들에게 현재 받는 대우. 한국 축구대표팀이 5경기 연속 무승을 딛고 2연승에 성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에 이어 튀니지전 대승을 기록했다. 안방에서 수확한 4대0 대승이지만 아직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여론의 반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 전에는 관중들 사이에서 야유까지 나왔다.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력이 들쑥날쑥했고 이강인과 이재성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들어낸 전술 변화가 승리를 가져왔다는 시각 때문이다. 국내 축구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이라도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토트넘 호스퍼 팬들은 다른 대우를 해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토트넘의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두고 우리의 레전드, 또 다른 레전드를 보호해줘 감사하다. 손흥민을 더 보호해달라. 클린스만에게 너무 고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손흥민이 튀니지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 손흥민은 현재 몸 상태가 좋지는 않은 상태다. 사타구니 쪽에 불편함을 느껴 토트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출전 시간 관리를 받고 있다. 득점이 절실한 상황에도 주포 손흥민을 70분 내외로 기용하고 있다. 팀 승리보다 손흥민의 몸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을 A매치에 소집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냈다. 월드컵 예선도 아닌 만큼 이번에는 휴식을 주는 게 좋지 않냐는 이야기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런 여론에 대해 로테이션은 없다고 못을 받았다. 손흥민과 김민재도 안 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대표팀은 영광스러운 자리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곳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팬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왔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했다. 경기 내내 줄곧 벤치에만 머무르며 몸을 풀지 않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휴식을 부여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근육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 라며 오늘도 출전 의지가 강했지만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건강한 손흥민이 필요하다. 라며 휴식 부여의 이유를 밝혔다. 토트넘 레전드 출신이기도 한 그에게 토트넘 팬들의 찬사를 보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은 토트넘에서 1994에서 95 시즌, 1997에 198 시즌에 뛰었다. 첫 시즌에는 47경기 26골, 두 번째 시즌에는 18경기 9골을 넣었다. 3. 손흥민도 제쳤다. 울버햄튼 에이스 황희찬, 이번 시즌 PL 골 전환율 1위, 거의 2슈팅당 1골. 프리미어리그는 15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시즌 리그에서 슈팅당 골 전환율이 가장 높은 선수들을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현재까지 리그에서 최소 5골 이상을 넣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놀랍게도 프리미어리그 골 전환율 1위는 황희찬이다.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제로드 보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과 함께 리그 5골을 넣으며 득점 공동 4위에 올라있는 황희찬은 무려 41.7%의 골 전환율을 선보였다. 현재까지 황희찬이 5골을 넣는데 기록한 슈팅은 고작 11개다. 거의 2번이 슈팅을 시도했을 때 1번은 득점으로 연결되는 골이다. 실제로 황희찬은 최근 경기에서 많은 슈팅을 시도하진 않았다. 하지만 적절한 침투와 위치 선정을 통해 한 방을 보여주고 있다. 황희찬은 지난 8월에 열린 2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에서 이번 시즌 첫 골을 넣었다. 이어서 4라운드 크리스팔 팰리스전, 5라운드 리버풀전에서도 각각 1골씩을 넣었다. 그런데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골을 넣은 경기에서 모두 패했다. 이렇게 황희찬이 골을 넣으면 패배를 맞이하는 공식이 세워질 뻔했지만 황희찬은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귀중한 결승골을 터뜨렸다.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의 이번 시즌 첫 패배를 안기는 골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진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또 골을 넣으며 벌써 5골을 기록 중이다. 한편 골 전환율 2위는 알렉산드르 이사크, 뉴캐슬 유나이티드였으며 3위는 26.1%를 기록한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현재 이사크와 함께 6골로 리그 득점 공동 2위에 올라있다. 황희찬과 마찬가지로 득점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근 프리미어리그 9월위 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4. 세상에 이런 팬들이 또 있을까? 빗속에도 떠나지 않고 하나 탈꼴찌 지켜봤다. 이제 더 이상 꼴찌 하나가 아니다. 4년 만에 탈꼴찌에 성공한 하나로선 나름 의미가 있는 감격의 날이었다. 빗속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보살 팬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는 지난 14일 대전 롯데전에서 8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최근 6연패 탈출, 일찌감치 포스트 시즌이 좌절된 하나이지만 이날 승리가 갖는 의미는 아주 남달랐다. 남은 2경기에 관계없이 이날 승리로 하나는 4년 만에 마침내 탈꼴찌를 확정했다. 이날로 하나가 57승 79패 6무, 승률 점사 1구,가 되면서 그 전날 13일 문학 SSG 전 패배로 58승 83패 3무, 승률 점사 1일,로 시즌을 먼저 끝마친 키움의 최종 순위가 10위로 확정됐다. 하나가 남은 2경기를 다 져도 키움에 앞선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10위 꼴찌의 늪에서 벗어나며 최소 9위 자리를 확보한 것이다. 2008년부터 최근 16년간 포스트 시즌 딱 한 번, 2018년으로 기나긴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하나이지만 최근 3년만큼 이토록 어둡고 고통스런 기간은 없었다. 2020년 KBO 리그 역대 최다 타이 18연패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2021에서 2022년까지 3년 연속 10위로 견디기 힘든 인내의 시간이 이어졌다. 올해도 10위를 하면 4년 연속 꼴찌 불명예를 쓸 위기였다. 지난 2001에서 2004년 롯데가 4년 연속 꼴찌를 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8개 구단 체제였다. 10개 구단 체제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4년 연속 10위 팀은 없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가 최악의 불명예를 쓸 수도 있었지만 가까스로 모면했다. 시즌 마지막 2경기를 남겨놓은 시점까지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올 한해도 하나는 기복이 심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8연승을 질주하면서 중위권 도약을 꿈꿨지만 후반기에는 전력의 한계를 실감했다.